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근본적 화재 원인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100% 동일하게 양산을 할 수 없고요. 때문에 용량이 서로 다른 셀들을 직렬 연결해서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데, 단일 전원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셀의 충전 전압은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셀의 충전 전압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불균등 전압 분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셀의 노후화 진행 속도는 가속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셀의 노후화 진행 속도는 완화됩니다. 그로 인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셀의 충전 중 최고 전압은 비선형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과충전 전압인 4.3V 근처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BMS에서 과충전 차단을 거는 전압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BMS가 프로텍션을 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화재가 발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근본적 원인과 다수의 결정적 요인이 더해져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화재 현상만을 가지고 원인을 밝혀내기에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것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기성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분석한 결정적 요인은 여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결정적 요인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정적 요인 중에 충전 종료 후 추가 충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용량 ESS 화재를 분석하던 중에 BMS의 데이터 로그에 충전 종료 후 추가 충전이 발생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3개의 배터리 스택이 있고요. 각각 BMS가 별도로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어, 맨 왼쪽에 있는 배터리 스택 1은 셀 밸런스를 한 셀만 셀 밸런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셀은 3개의 셀을 셀 밸런스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스택은 셀 5개를 셀 밸런스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외부에서 충전되는 전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류가 유입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스택의 전압은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압 균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셀 밸런스를 적게 하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커런트가 유입이 될 거고, 그리고 셀 밸런스를 많이 하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커런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전압 균등을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 충전이 종료가 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휴지기 상태에서 그 각각의 스택에서 셀 밸런스하는 셀 밸런스 수가 다르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셀 밸런스를 적게 하는 쪽에서 더 높은 전압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셀 밸런스를 더 많이 하는 쪽에서는 더 낮은 전압을 갖게 될 겁니다. 때문에 높은 전압 쪽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전류 이동이 발생을 하겠죠. EV와 EV 버스, BMS, 그리고
대용량 ESS BMS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차량의 경우에는 BMS의 전원을 보조 배터리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충전이 종료되면 BMS 전원이 강제로 오프가 되면서 셀 밸런스도 강제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휴지기에 셀 밸런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용량 ESS 같은 경우는 평가 항목에 충전 전력량하고 방전 전력량을 비교해서 효율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용량 ESS의 BMS 전원은 보통 벽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휴지기에도 셀 밸런스를 계속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충전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셀 밸런스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전압이 높은 쪽은 충전 종료 후에 방전이 일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 쪽에서는 전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충전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 충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렬로 연결된 배터리 스택 중에서 대용량 ESS에서 더 두드러지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거로는 지금과 같이 배터리 스택이 두 개로 연결돼서 초기에 100V로 둘 다 충전이 되었다가 셀 밸런스가 돼서 한 개의 스택이 90V로 낮아졌다면 이 두 개의 배터리 스택은 95V로 평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스택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100V로 모두 충전이 되었다가 하나의 스택에서 90V로 셀 밸런스가 일어나게 되면 평준화는 96.7V로 평준화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즉 보상 전류로 유입되는 전류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셀 밸런스를 진행한 스택에 보상 전류로 유입되는 전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전압도 그만큼 더 많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대용량 ESS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을지로 상가에 설치한 740kW짜리 ESS의 배터리 스택은 단일 스택이 하나의 캐비넷인데 그 캐비넷이 12개가 들어갔습니다.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배터리 스택들이 병렬로 연결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위험도도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보상전류 유입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과거 리니어가 초창기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IC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 전에 BMS를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그 이밸류에이션 보드를 보내서 테스트를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IC의 결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보냈는데 저희 회사로 두 개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증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테스트를 하다가 IC가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쪽에다가 이밸류에이션 보드를 보내고 원인 분석을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돌아온 답변이 짝수하고 홀수 그룹으로 나눠서 셀 밸런스를 진행을 해라. 왜 그러냐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R1과 R2 그리고 C1은 배터리 하나에 대한 등가회로고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배터리 셀이. 그리고 이쪽은 셀 밸런스 저항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FET 대신에 스위치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된 셀을 셀
밸런스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의도한 루프 1하고 루프 2 이외에 루프 3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쪽 얘기가. 근데 이게 정상적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라도 문제가 발생해서 이 중간에 있는 포트가 파손이 돼서 이 포트가 차단이 걸리게 되면 이 두 개의 셀에 대한 전압이 그 다음 위쪽 포트에 걸리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포트들이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파괴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가 어느 임계 전압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IC 자체가 아예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측에서 저희 쪽에다가 요청을 한 게, 셀 밸런스를 할 때는 짝수하고 홀수 셀로 셀 밸런스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보완책으로 한 게 포트의 그 내전압을 1볼트를 더 상승을 시켜가지고 포트 전압을 최고 전압을 그렇게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리니어하고 맥심이 BMIC를 먼저 개발을 했지만, 후발주자로 이제 나서게 된 인터실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셀 밸런스라는 모듈을 자체적으로 IC에서 아예 지원을 합니다. 이 오토셀 밸런스라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제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커맨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짝수 그룹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 셀들을 셀 밸런스를 하고 종료가 되면 홀수 그룹을 세팅을 하고, 홀수 그룹을 셀 밸런스 하고, 그리고 종료하는, 짝수와 홀수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것은 인터실이 초기에 나올 때 짝수 홀수 그룹으로 나눠서 오토셀 밸런스 모드를 제공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그것만으로도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룹을 두 개가 아닌 세 개로 나눠서 셀 밸런스를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셀 밸런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 전류가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느냐. 이쪽 스택은 상대적으로 셀 밸런스 개수가 많고, 이쪽 스택은 상대적으로 셀 밸런스 개수가 적습니다. 때문에 전압 드롭이 이쪽에서 더 크게 일어나겠죠.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압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보상 전류가 유입이 될 겁니다. 이쪽 스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압이 높기 때문에 방전이 걸리게 될 거고요. 이쪽 스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충전이 걸리겠죠. 하지만 셀 밸런스 하고 있는 셀들은 계속 방전인 케이스로 존재하게 되고요. 대기하고 있던 셀들에서 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홀수 그룹, 지금 셀 밸런스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홀수 그룹 쪽인데, 홀수 그룹에서 홀수 그룹과 이 지금 짝수 그룹의 최고 전압 근처에 있는 셀들이 양쪽에 둘 다 존재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최고 전압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병렬 연결 스택에서 충전 종료 후 패시브 셀 밸런스는 전이차를 유발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휴지기 전이차로 인한 보상 전류에 의해서 추가 충전 또는 방전이 발생하는 스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배터리 화재의 결정적 요인은 온도 변화에 의한 전압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의해서 화학 반응의 활성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압이어도 충전되어 있는 전압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화학 반응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 전압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그러면 화학반의 활성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 실험은 제가 산업체에 있을 때 많은 이상 현상을 봐왔고요. 그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풀타임 박사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상온에서 충전이 된 상태에서 1시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전압은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SOC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서 SOC가 0%인 경우하고 20%, 40%에서 20% 단위씩 끊어서 100%까지 해서 전압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험 결과에서 SOC가 0%일 때 32mV로 가장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SOC가 50% 근처로 갈수록 감소를 하다가 50%를 넘어서면서 전압 변화가 점점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서 이런 전압 변화가 어디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OCV 커브 곡선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충전 전압이 이 가운데인 상태이고, 템퍼레처가 이제 낮아지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범위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 범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압 차이가 SOC가 낮을 때 그리고 클 때 크게 나타나며, 그리고 SOC가 50% 근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전압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근본적 원인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셀에 충전 중 최고 전압은 비선형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SOC 100%를 넘어서서 이 위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그 상황에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가지는 전압 범위는 엄청 크게 나타나겠죠. 근본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BMS에서 충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전압이기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4.3V 넘어가면 차단이 되겠지만 4.3V 근처인 전압인 상태에서 이 온도 템퍼레처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하는 것은 휴지기에서 전압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저희가 이제 온도 변화 구간을 마이너스 20에서 60도로 잡았는데, 이 마이너스 20에서 60도는 BMS에서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전압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BMS에서 이제 컨트롤을 해서 뭐 냉각수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냉각 팬을 돌린다든지 해서 이제 온도를 낮추겠지만, 여기는 정상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BMS는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충전 온도와 환경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온도변 완충 후 온도변을 줬을 때 휴지기를 당연히 갖고 이제 온도변을 줬을 때 전압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충전을 하고 0도에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영하에서 충전을 하고 0도에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상온에서도 충전을 해보고 그리고 고온에서도 충전을 하고 전압 변화를 확인한 결과 상온에서 충전한 결과가 이제 전압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어, 상온에서 충전했을 때는 온도 변화 구간이 고온으로 올라가는 구간과 그리고 저온으로 내려가는 구간 양쪽 다 존재하죠. 그런데 이 고온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충전해서 그 종료되는 조건 자체가 고온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방향이 저온으로 떨어지는 방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전압 변화율이 더 작은 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으로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시뮬레이션을 매틀랩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상온에서 돌린 케이스고요. 그리고 충전이 완료되고 나서 1시간 휴지기를 갖고 나서 그리고 나서 60도로 온도를 변화를 했을 때 여기서 SOC가 100%를 찍거든요. 찍고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SOC는 100%입니다. SOC는 변하지 않는데 전압이 변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충전을 해서 충전 전압이 지금 4.193V로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했을 때 100mV 이상의 온도 변화가 발생을 했고요. 아까 전에 그 50V 커브 곡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 충전 종료 전압이 지금은 이 단셀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게 그 직렬로 여러 개의 셀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셀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충전 중 최고 전압이 비선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와중에 그 와중에 전압이 4.25V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온도 변화가 60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보다는 더 큰 폭의 전압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배터리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 에너지에 의해서 화학 반응 활성도가 변한다는 거죠. 이 화학 반응 활성도가 변하는 와중에 SOC와 OCV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타겟 볼테이지보다 높게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결정적 요인으로는 서로 다른 하네스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초기에 세팅이 되는 시점에 고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 것에서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거나 영향이 커지다가 작아지다거나 아니면은 또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인데 이것은 초기에 아예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 이 대전력선이라는 게 저항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대전력선도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이즈에 따라서 저항 성분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사이즈가 굵으면 굵을수록 허용 전류는 점점 더 커지겠죠. 때문에 저항 성분도 더 낮아지게 되고요. 이런 대전력선을 요거는
을지로 상가에 설치한 740kW짜리 ESS 블록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설치된 거라 이 지하철이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을 하는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고 직류에서 교류로 변하는 PCS 같은 경우에는 PCS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옆에 배터리 스택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렬로 이렇게 쭉 붙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2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의 스택은 하나의 캐비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배터리에서 PCS 쪽으로 최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가장 인접한 배터리 스택에서 플러스 라인과 그 마이너스 라인을 둘 다 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인접한 배터리 스택의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낮습니다. 멀리 가게 되면 멀리 가게 될수록 하네스를 더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충전을 종료를 딱 할 때 충전이 종료되는 시점이 커런트 0A일 때 종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분에 1A 완속 충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CV 구간에서 20분에 1A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충전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SOC 100% 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터리 용량이 84Ah짜리였기 때문에 종지전류는 각각 4.2A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전류가 이제 차단이 걸리게 되면 전압 드롭이 발생하는 게 인접한 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 드롭이 발생하고 멀리 있는 스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 드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스택에서 전이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전이차를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쪽에서 이런 쪽으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충전이 종료가 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압 드롭이 낮은 쪽에서 전압 드롭이 높은 쪽으로 보상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스택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있는 것보다 전압 드롭이 작기 때문에 또 전류 보상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임피던스를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원래 그 PCS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PCS에서 인접한 쪽에서 이제 플러스 쪽을 연결을 해주고 대신에 반대로 마이너스는 가장 멀리 있는 배터리 스택에서 뽑아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커런트 루프 자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을 지나게 되고요. 가운데 스택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스택은 하나, 둘, 셋 내려와서 여기가 넷이군요. 예, 넷 이렇게 딱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임피던스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대전류 케이블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대전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전력선은 허용 전류가 2배 올라가면 단가가 거의 자승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때문에 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이것을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고 기존에는 전부 다 한쪽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를 사용했던 겁니다.
첫 번째, 병렬 연결 스택 수의 증가는 충전 종료 후 보상 전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전류 유입 시간은 전이차에 의한 에너지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화재의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는 배터리 셀과 스택의 접합점이 문제가 됩니다. E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항상 진동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진동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접합부가 계속 흔들림에 데미지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접합 저항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스택을 4S4P로 구성을 한 겁니다. 지금 요게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병렬로 4개가 연결된 것들이 직렬로 다시 4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때 각 셀은 15A 짜리 셀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으로 되어 있는 접합저항 선분은 전부 다 0.5mΩ로 잡아 놓았습니다. 근데 요 한 셀에 대해서만 0.5mΩ로 됐던 접합저항이 30mΩ로 커진다면, 여기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이상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전과 방전 전압이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 셀에 병렬로 4개가 연결된 셀 중에서 한 셀에서 접합저항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셀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셀들에게 전체적인 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으로 충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렬 연결된 나머지 셀들은 사용 범위 자체가 줄어들고 충전 전압도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 이쪽 오른쪽은 그 등가 사이클인데요. 충방전에서 사용을 한 사이클이 풀 충전에서 풀 방전했을 때 몇 사이클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태다라는 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상대적으로 용량이 접합점이 커짐으로 인해서 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 그 배터리 셀들의 노후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래프를 다시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모든 셀들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충전 중 최대 전압과 그리고 방전 중 최소 전압이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 셀에서 이제 지금 접합 저항이 변경된 시점이거든요. 변경된 시점에서 봤을 때 충전 중 최고 전압이 상대적으로 혼자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그리고 방전을 했을 때도 최소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충전과 방전을 계속 사이클로 돌렸을 때 최종 그 시점에 종료 시점에 전압은 4.225V, 그리고 방전은 2.982V로 해서 오히려 이제 간격이 전압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등가 수명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셀들은 3479 사이클을 돌린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접합 저항이 커진 셀의 병렬로 연결된 셀에서는 등가 수명이 5842 거의 2배로 더 많이 충방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동에 의해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진동에 의해서 접합 저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접합 저항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전압과 전류 분배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충만전 조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근본적 이전에 다루었던 근본적 원인에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셀의 충전 중 최고 전압이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방에 접합 저항이 벌어지면서 커짐으로 인해서 한 방에 그 노후화가 몇백 사이클 또는 천 사이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논문들은 SCI급 논문으로 4편 게재된 SCI급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특허에 대해서만 2가지를 했고, 그리고 국제 특허도 하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지금 출원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 목표 같은 경우 용량 편차를 가지는 배터리 셀들을 병렬로 묶어 놓고 충방전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노후화에는 전체적인 그 배터리 셀들의 노후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접합 저항이 보상 전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접합 저항에 의해서 발열로 배터리팩 내부 온도 변화와 배터리의 전압 변화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실제 배터리 팩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터리에서 이제 부스바라든지 아니면은 니켈 플레이트의 스팟 용접 포인트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이런으로 인해서 저항값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때 충전 커런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접합부에서는 발열이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심하게 일어난 발열에 대해서 배터리가 다이렉트로 붙어 있을 때는 그나마 온도를 영향을 빨리 받겠지만 다이렉트로 붙어 있지 않고 그 옆에 인접한 셀 같은 경우 그 열을 영향을 받는데 그 열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츄레이션 템퍼레처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응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배터리의 전압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이메일은 제 개인 메일이고요.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